매년 췌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3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10명 중 7명이 췌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원인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셨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탁을 확인해 보세요.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모르고 드시던 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까요? 첫째,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모두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것들입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권했던 음식들이에요. 둘째, 이 음식들이 어떻게 췌장을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정확히 아셔야 대처할 수 있어요. 셋째, 마지막에 알려드릴 4번째 음식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할 거예요. 이 정보는 다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넷째, 각 음식마다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중간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놓치게 됩니다. 첫 번째 췌장을 죽이는 음식은 바로 과일 주스입니다. 예? 과일 주스가 왜 나쁘냐고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마시는 그 과일 주스가 사실은 설탕 폭탄이거든요. 시중에 판매되는 포도주스 한 잔에는 설탕이 무려 35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세요? 각설탕 9개를 물에 녹여서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콜라보다 설탕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문제는 이런 당분이 액체 상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체 설탕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미친 듯이 만들어내야 해요. 마치 공장에서 갑자기 주문량이 10배 늘어난 것처럼 췌장 세포들이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제 지인 중에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2잔씩 마신 분이 계세요. 6개월 만에 급성 췌장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과일 주스부터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과일 주스 대신 물에 레몬 한 조각만 넣어서 드세요. 3개월 만에 췌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과일 주스 대신 진짜 과일을 드세요. 섬유질이 있어서 당분 흡수가 천천히 돼요. 두 번째 췌장을 죽이는 음식은 흰쌀밥과 흰빵입니다. 이것도 의외죠?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인데 말이에요. 흰쌀밥과 흰빵은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제거돼요. 남는 건 순수한 탄수화물 뿐이에요.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설탕과 똑같이 작용해요. 실제로 흰쌀밥 한 공기는 설탕 15스푼과 같은 효과를 내요. 특히 빈속에 흰밥이나 흰빵을 먹으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올라가요. 아침에 흰빵에 잼 발라서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180까지 올라가요. 정상 혈당이 100 정도인데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췌장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야 해요. 하루 3끼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췌장이 견딜 수 없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밤에 야식으로 라면이나 빵을 먹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런 걸 먹으면 췌장이 밤새 일해야 해요. 원래 밤에는 모든 장기가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말이에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흰빵 대신 통밀빵을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췌장 건강이 확연히 달라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당뇨 전 단계 진단받고 흰밥을 현미밥으로 바꾼 분이 계세요. 6개월 후에 검사했는데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고 해요. 이분은 다른 건 전혀 안 바꾸고 밥만 바꿨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 번째 췌장 킬러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류 통조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방부제가 들어있어요. 음식이 썩지 않게 하고 색깔을 예쁘게 만들려고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췌장세포를 직접 공격해요. 마치 독이 몸속에 들어와서 췌장을 녹이는 것처럼요. 게다가 가공육은 포화지방과 소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소시지 한 개에 들어있는 소금 양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에요. 포화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올려서 췌장 혈관에 무리를 줘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췌장에게는 삼중고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공육에는 각종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자꾸 찾게 돼요. 한 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끊기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의 췌장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대신 신선한 고기를 드세요. 닭가슴살, 돼지 안심, 소고기 등심, 생선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제 주변에 햄과 소시지를 정말 좋아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40대 중반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하셨어요. 의사가 원인을 찾다가 가공육 과다 섭취를 지적했어요. 그 이후로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지금은 신선한 고기 요리의 달인이 되셨고 건강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모르고 이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음식, 이건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왜 나빠요? 견과류는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견과류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정량을 훨씬 넘어서 먹고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몬드 20개면 150칼로리, 호두 5개면 200칼로리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줌씩 먹잖아요. 그러면 500에서 600칼로리를 한 번에 먹는 거예요. 밥 2공기 칼로리예요.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이 한 번에 들어오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야 해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등등 총동원이에요. 췌장이 풀가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더 큰 문제는 기름에 볶은 견과류나 설탕 코팅된 견과류예요. 이런 건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칼로리가 높은 견과류에 기름과 설탕까지 더해지면 췌장이 감당할 수 없어요.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것들 정말 맛있죠?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봉지에 800칼로리가 넘게 들어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건강해지겠다고 매일 견과류를 한 봉지씩 드신 분이 계세요. 3개월 후에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의사가 원인을 찾다가 견과류 과다 섭취를 지적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아몬드 10개 정도만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생것으로 드시고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견과류의 좋은 영양소는 다 얻으면서도 췌장에 부담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과일 주스 대신 생과일을 드세요. 둘째, 흰밥 흰빵 대신 현미와 통밀 제품을 드세요. 셋째,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와 생선을 드세요. 넷째, 견과류는 하루 한 줌만 드세요.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췌장이 되살아날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는지 정말 놀라워요. 댓글로도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췌장을 위해서는 이것들도 중요해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세요. 췌장 효소가 잘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해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세요. 걷기만 30분씩 해도 췌장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스트레스도 줄이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췌장을 직접 공격하거든요. 마지막으로 금주와 금연은 필수예요. 술과 담배는 췌장의 천적이에요. 이것들은 췌장 세포를 직접 파괴해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술과 담배를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들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췌장이 고마워할 거예요.